네, 오늘은 올림푸스의 스타일러스 줌 105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껴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 스타일러스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올림푸스 카메라들이 그렇지만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비를 맞거나 뭐 물에 담그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물기 정도는 방적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쪽 보시면 고무 실링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뚜껑 여신 다음에 저는 판매되는 제품이라 교환을 학계화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규격은 CR123A 리튬 배터리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터리 장착을 했고, 그리고 이쪽 뚜껑을 여신 다음에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뚜껑을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필름 꽂아주시고요. 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장착하고 그 필름에 대한 정보를 뭐 감도라든 거를 막 세팅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런 자동 카메라들 대부분은 이쪽에 보시면 금속판이 있잖아요. 이 금속판이 필름에 보시면 바코드가 있어요. 이 바코드를 읽어요. 네, 그래서 이 필름에 대한 정보를 카메라에 모두 자동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필름을 뭐 넣으신 다음에 필름에 대한 세팅을 해주실 필요가 없죠. 네, 좀 TMI이긴 한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편하겠죠. 네, 그래서 가끔 보면 이걸 DX 코드라고 하는데 DX 코드가 없는 그 필름들도 있거든요. 네, 수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이런 자동 카메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DX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 필름에 대한 정보를 카메라가 읽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름을 장착해 줄 건데 한 요 정도 빼볼게요. 저는 요거보다 짧거나 약간 더 기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정도 빼신 다음에 뚜껑을 한번 닫아 볼게요. 전원은 꺼져 있거든요. 뭐가 인식이 되는 소리가 났죠. 이게 전원을 켜보면 이쪽에 보면 카운터 1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필름이 제대로 인식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필름을 너무 길게 빼시거나 너무 짧게 빼시면 여기 1이 안 나와요. 네, 그럴 때는 필름실 다시 여신 다음에 적정 길이를 다시 조절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름까지 장착을 했고요. 일단 전원을 껐다가 켜시면 여기 오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으면 후레쉬를 꺼주는 모든 게 자동인 오토 모드예요. 그래서 이 줌을 조절하신 다음에 구도를 잡으시고 근데 줌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광각일 때 있잖아요. W 광각, T가 망원인데 이 최대 광각일 때가 보통은 렌즈의 스펙이 가장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찍고 싶으면 제가 좀 더 다가가서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망원으로 잘 찍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망원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살짝만 본체에서 살짝만 흔들려도 끝부분은 몇 배로 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린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광각으로 주로 많이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개개인한테 좀 주로 맞는 화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광각이 좀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구도를 잡으시고 이렇게 반 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반 셔터가 뭐냐면 셔터를 꽉 누르는 게 아니라 하프 셔터라 그러거든요. 반만 살짝 눌러보시면 여기 불이 들어올 거예요. 위에 주황색 불은 후레쉬가 어두우니까 후레쉬가 지금이 발광이 되는데 후레쉬가 충전이 됐고 준비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밑에 초록불은 초점이 맞았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반 셔터로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 초점 거리가 60cm예요. 그래서 60cm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이 뷰파인더에는 초점이 맞는다고 나오지만 이 초록불은 실제로는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이 나오고요. 지금이 60cm인지 좀 약간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너무 막 가까이 찍으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 카메라에서 최소 초점 거리를 최소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60cm보다 한 50cm 정도에서는 이게 초록불이 들어오거든요. 너무 가깝다라는 걸 의미해요.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뒤로 와서 초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애매한 거리 있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불이 들어오는데 한 뭐 50cm에서 60cm 정도에서는 이게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요. 너무 가깝다는 경고보기 때문에 좀 더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 뒤로 물러나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뷰파인더를 보면 크게 네모난 게 있고요. 밑에 보면 점선으로 조만한, 왼쪽 밑으로 보면 조만한 그 점선으로 프레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최소 초점거리가 60cm라 그랬잖아요. 60cm 정도 되는 걸 촬영하실 때는 이 찍히는 렌즈랑 우리가 눈으로 보는 뷰파인더랑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를 촬영하실 때는 이 큰 사각형에 맞추시면 안 되고요. 프레임을 밑에 조만한 밑에 왼쪽에 있는 프레임 있잖아요. 작은 프레임 그쪽에다 맞추셔야지 정확한 사진이 나와요. 모든 자동 카메라들은 이 찍히는 렌즈랑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뷰파인더랑 다르기 때문에 수동 SLR 뭐 렌즈 교환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빛이 굴절돼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찍히는 렌즈랑 우리가 보는 게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동 카메라들은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보정해주는 그런 프레임이라 보시면 되고, 가까이 있는 거 한 60cm에서 1m 안에 있는 거를 촬영하실 때는 프레임을 큰 프레임에 초점을 구도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왼쪽 밑에 작은 프레임이 있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자동 카메라들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구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거를 촬영하실 때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촬영하는 방법은 반셔터로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 뭐 리모컨 여기 셀프 타이머 표시가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셀프 타이머 모드로 넘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똑같이 촬영을 해주시면은 불이 들어오고요. 반셔터 잡고 초점 잡고 이제 촬영해 주시면 돼요. 대략 한 10초 정도 있다가 촬영이 임박해지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셀프 타이머 모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프레시 제어 버튼이에요. 오토 모드는 말 그대로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으면 후레쉬를 꺼주는 오토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 S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한번 촬영해 볼게요. 빛이 여러 번 깜빡거리죠. 밤에 사람을 촬영하게 되면 그 사람 눈이 빨갛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목 현상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그 메인 후레쉬가 뻥 터지기 전에 불이 막 깜빡거렸잖아요. 그 사람 눈을 이 후레쉬 불빛에 적응을 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목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후레쉬 오프 기능이고요. 무조건 끄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리는 무조건 후레쉬를 켜겠다, 강제 발광. 그 다음에 요거는 야간 모드인데 야간 모드에서는 좀 어두운 상황일 때 촬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셔터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찰칵 찍히는 게 아니라 찰칵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셔터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흔들림에 굉장히 유의해서 촬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삼각대를 거치해 놓고 촬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오토 모드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요 프레쉬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통은 이제 오토 모드로 사용하시고 뭐 강제 발광이라든지 강제 오프 기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보통 때는 그냥 오토로 사용을 해주시면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설명 안 드렸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뷰파인더를 보시고요. 요거를 돌려서 이게 시도 조절 장치거든요. 자기 눈에 가장 또렷하게 상이 보일 때까지 요거를 좀 뻑뻑해요. 요거를 돌려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돌리시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리시면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눈에 가장 선명한 상이 보일 때까지 요거를 돌려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좌우로 돌려서. 요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백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02년 3월 4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표시된 대로 사진에 인쇄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모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 연월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월, 일, 년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일이랑 시간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이 점점 표시는 데이터백 오프 기능이에요. 사진만 나오고 날짜 기능은 끄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변경해 주시는 방법은 이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눌러주시면 연월일 깜빡거리기 시작하거든요. 년이. 그 깜빡거리는 거를 이 세트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22년이니까 제가 눌러볼게요. 요거는 좀 뾰족한 걸로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22년. 그 다음에 월을 바꿔주실 거면 다시 요 모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월이 깜빡거리죠.
뾰족한 걸로 눌러볼게요. (8월) 다시 모드 버튼 눌러서 1을 11일 됐고, 이제 시간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모드 버튼 눌러볼게요. 시간도 넘어가거든요. 지금이 새벽 2시. 오늘 판매되는 제품이라 지금 열심히 사용법을 찍고 있죠. 02시 49분. 이렇게 세팅이 다 됐으면 깜빡거리는 거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 모드 버튼 누르면 깜빡거리는 게 없어지면서 세팅이 완전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촬영을 하시면 보통 36에서 38장까지 정도 찍히는데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줘요. 모두 찍히면은. 네, 그런데 제가 팁을 근데 저는 지금 한 7장밖에 안 찍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필름을 급하게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밑에 비상감기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쏙 들어가 있어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뾰족한 걸로 딱 눌러주시면 렌즈가 쏙 들어가면서 필름을 감아줍니다. 필름이 감기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소리가 끝나면 여기 모두 감기면 이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촬영된 필름은 현상수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36장, 37장 정도까지 찍으면 탁 걸리면서 자동으로 감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된 카메라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최소 10년 이상 다 됐잖아요. 이 모터에 무리가 가요. 네, 36장 36장에서 37장 넘으면 이게 원리가 모터가 힘을 줘서 감으려고 하는데 안 감기면 다시 역방향으로 감기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딱 마지막 장에서 이게 모터에 약간 무리가 가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6장 모두 촬영이 됐으면 카메라가 안 감아주잖아요 자동으로. 만약에 그럴 때는 그냥 강제 감기 버튼으로 감아버리세요. 그게 고장률을 줄이면서 카메라를 또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감아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웬만하면 36장 찍고 강제로 감아버리는 게 카메라 요 모터에도 무리가 덜 가고 오래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뭐 올림푸스 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매된 지가 오래된 카메라들은 아닌데, 정말 예전에 나온 모델들 있잖아요. 막 70년대 80년대 나온 카메라들, 그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말 강제로 감아주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일러스 줌 105 모델 사용법 알아봤고요. 비슷한 모델, 뭐 뮤트 줌 모델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미묘하게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저는 제가 디자인 예쁜 카메라들만 판매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있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카메라들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작고 가벼우면서 또 생활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